과거 10여 년간 이재명 대표 최단거리에서 보좌했던 비서실장이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뉴스였는데요. 성남시 공무원이던 전 씨는 2013년 시장 비서실장으로 발탁되면서 이재명 대표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이후 행정기획국장을 맡으면서 성남시 살림에 깊이 관여했고 2018년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에 당선되자 다시 비서실장을 맡았습니다. 지난해 말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으로 퇴직했는데 곧바로 성남FC 후원금 의혹의 핵심 피의자가 됐습니다. 검찰은 성남FC가 네이버로부터 후원금 40억 원을 받는 과정에서 전 씨가 이 대표의 의중을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했다고 보고 전 씨를 제3자 뇌물 혐의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쌍방울 대북사업 의혹과 관련해서도 2019년 김성태 전 회장 모친상에 이 대표를 대신해 조문한 당사자로 지목됐습니다. 경기주택공사가 이 대표 자택 옆집에 직원 합숙소를 임차한 의혹에도 연루돼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전 씨는 각종 수사에 이름이 오르내리자 주변에 괴로움을 토로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민주당 당내에서는 그 엄청난 충격이죠. 네. 뭐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처음이 아니고 여러 번의 불행한 사태가 있었고 또 사법적 의혹은 아직 해소나 누명을 벗은 그런 상황이 아니고 오히려 더 수사 재판이 하니까 이재명 대표 본인도 어렵겠지만 당으로서도 그 검은 먹구름이 밀려오는 그런 체감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당내에 이제 걱정하는 목소리들도 있고요. 그러나 이제 어쨌든 이재명 대표를 지kin거리에서 모셨던 비서실장이 불행한 죽음을 겪은 상황에서는 뭐 저희 당으로서는 뭐 할 말이 없죠. 뭐 이런저런 것이 어떻게 말로 설명도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상당히 우울하고 안타깝고 걱정거리가 많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뭐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제 곁에 있었다는 이유로 사실은 당한 일이어서 뭐 저로서야 뭐 어떤 방식이든 간에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인데 저만 잡으면 되지. 저를 잡기 위해서 주변을 잡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져서 정말 안타깝고 죄송하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물러나거나 뭐 거치 표명을 할까요? 그러게요. 뭐 그러실 분이었으면 벌써 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하게 되는데요. 이재명 대표 본인의 생각과 관계없이 이 시대는 째깍째깍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재명 대표 체제에 동의했던 의원들도 이제는 낙엽이 질 때이냐 아니면 여름이냐 이런 시간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상당히 당내에서의 운명은 결정되어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재명 대표 체제가 얼마나 가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못지않게 한 사람의 형사적인 혐의와 관련해서 벌써 5분이 자의든 타의든 결국 사망했다라고 하는 거 이건 정말 이런 정치가 한국 정치에서 있은 적도 없고 역사적으로 이런 정치를 찾을 수 있는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되고 김치혜고 의원님은 이 사건의 파장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가 물러날까요? 저는 이재명 대표는 절대로 물러날 분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동규 씨가 아마 그분은 저하고 입장이 같았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을 보면 자기하고 나머지 김용, 정진상 그리고 이재명 이분들이 같이 대장동 사건에 연루가 되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유동규 당신이 혼자 떠안고 가라 그렇게 지금 했기 때문에 나는 내가 지은 죄만큼만 처벌받겠다고 하면서 이제 지금 진실을 밝힌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전영수 씨의 입장에서도 자신은 뭐 비서실장으로서 행정공무원으로서 시키는 일만 했는데 이것을 지금 자기가 모두 한 것으로 떠안게 되거나 또는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일까지 모두 처벌을 받음으로써
자신의 지위를 잃게 될 두려움이 컸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실무자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일을 했는지 전부 증거가 남아있고 정작 이재명 대표는 모르겠다고 하는 과정에서 이분들이 받는 심적 고통에 의해서 이렇게 유명을 달리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한 계속 비극이 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저는 수사기관에서 빨리 이재명 대표를 구속하지 않는 한 이 국민적 불행이 계속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이제 강성 지지층들을 보고 뭐 내부 공격을 자제해달라 이런 말씀을 좀 하셨어요. 그런 모습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거는 일찍이부터 강성 지지자들 소위 뭐 개딸들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뭐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 이재명 대표의 뜻과 다르거나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그 집단 그 언어폭력, 그 집단 린치를 가한 사실은 이미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미 문재인 당대표였을 때부터도 그게 막 그랬었고요. 아니, 그러니까 최근에 소위 말하는 그 친문 의원들이 뭐 개딸들이 문바보다 더하다 막 이런 걸 보면 좀 기가 막힐 때가 있어요. 그건 진짜. 그리고 그분들이 그 이제 옛날에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이 문바라는 이름으로 이제 아주 험한 일들을 할 때 아무 좋지도 않지 했거든요. 사실은 그때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당했죠. 제가 사실 그 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 저의 궁금증입니다. 제가 사실 그 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 저의 궁금증입니다. 왜 문바들이 다 지금 그 얘기하니까 이상하다라고 얘기하셨지만 그 많던 문바들은 갑자기 어디로 사라졌는가? 그리고 갑자기 이 개딸들은 어디서 나타났는가? 손오공이 뭐 털을 뽑아서 휙 만드는 것도 아닐 텐데 어디로 사라지고 어디에서 나타났는가? 이거 정말 그건 뭐 저희들도 궁금하네요. 그래서 저는 진짜 그 더불어민주당에만 인제 아니라 국민의힘과 아마 뭐 정도의 차이지만 있겠는데 어느 특정 정치인을 좋아하고 지지하고 힘을 보태는 건 좋습니다. 부럽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이 상대에 대해서 이제 그 공격하고 상대를 끌어내리고 악마화하고 이게 지금 국민의힘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서로에게 보이는 모습들 아니에요? 그 내부 축소판이 이제 소위 개딸들 강성 지지자들인데 이재명 대표가 뭐 뒤늦게나마 그렇게 하는 것 좋습니다. 좋은데 좀 일찍 했어야 되고 그거를 경고를 하지 말라고 말리는 게 아니라 당내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침해하는 위협하는 그런 당원들에 대해서는 징계를 해야 되죠. 그렇죠. 그거를 문재인 대통령 때서부터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양념이라고 그랬잖아요. 양념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재명 대표가 진짜 구속되거나 뭐 유죄 판결을 받으면 당장은 민주당이 타격을 입겠지만 조금 지나면 국민의힘이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요? 실제로 우리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가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민주당이 계속 소위 죽을 쓸 거다. 그래서 총선에도 이길 거다. 이런 생각으로 간다면 그건 굉장히 큰 잘못이라고 봐요. 민주당도 오랜 역사와 전통이 있는 민주 세력의 정통 정당인데 복원력이라는 거는 갖출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 상황이 잘못된 것을 아는 것은 우리 이상민 의원님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많은 구성원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계기가 마련되면 쉽게 그 복원력을 찾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복원력을 갖춘 민주당 그리고 과거에 가장 강력했던 민주당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국민의힘의 미래를 만들어 가야 되지. 이재명 대표가 계속 저렇게 분탕질해서 민주당이 망조가 될 걸 기다리면서 그것을 박수치면서 어떻게 정치를 해나갈 수 있겠습니까?